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경장입니다. 오늘 비트코인 ETF 덤핑이라는 소재랑 약세장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 덤핑이라는 건 무엇인가? 10일자랑 11일자, 이틀 전과 어제를 말하는 거죠. 이때 기록된 비트코인 토탈 값에서 응수가 기록되고 유출된 것을 말합니다. 분명 10일까지는 64밀리언으로 그다지 신경 쓸 것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지만 일단 수치적으로 200이 찍힌 것도 약간은 주의를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동시에 블랙락과 피델리티에서 아무런 유입이 없고 또한 극소하게 좀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출은 사실 이런 수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미적인 해석, 그러니까 안에 담겨져 있는 해석으로도 조금 의견이 갈리고 있는 편인데요. 이게 컨센서스랑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기존의 컨센서스는 어떤 것이 있었냐? GBTC라는 ETF랑 블랙락과 피델리티 이런 ETF들이 있는데 한쪽은 수수료가 비싸고 한쪽은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개인이 들고 있는 입장 또는 굴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비싼 걸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쪽으로 옮길 것이고 한쪽에서 유출이 된다면 한쪽에서 유입이 되는 그저 수합되는 형태로 교환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컨센서스로 잡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본다면 유출량과 유입된 물량이 거의 비슷한 걸 볼 수 있었고요. 적어도 5월까지는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량을 따져놓고 보면 그레이스케일에서 18,000 이 정도 수치가 유출되었을 때 블랙락과 피델리티에서 적당한 수치가 유입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블랙락 유입과 GBTC,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선이 존재했던 건데 하지만 최근자 수치를 본다면 블랙락, 피델리티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의 물량을 본다면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유출을 하고 있음에도 블랙락과 피델리티 쪽에서는 유입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기존과 다르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GBTC 너네 정말 미친 듯이 던질 거야? 그럼 내가 그냥 매입할게. 그 정도 그냥 내가 매입할게. 실제로는 그냥 수합이었지만 이렇게 유머스럽게 한쪽에서 해칭을 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6월 장세에 회복이 나오지 않고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장에 대한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에 대한 해석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 다음부터는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볼게요. 앞으로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수재를 두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CPI랑 FOMC, 그냥 거시경제 그 자체고요. 두 번째는 나스닥입니다. 거시경제라는 느낌보다는 지표로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CPI랑 FOMC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선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선반영이냐? CPI랑 FOMC의 결과값 또는 결과 예상값에 대한 선반영이다. 이런 해석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오후 9시 반과 3시부터 3시 반 차례대로 예정되어 있는 FOMC 일정의 영향을 받았다 또는 선반영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내려간 것이라면 선반영이었기 때문에 내일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해설로 본다면 장기선까지만 하락했다는 것과 발표 전에 하락을 기록했다는 것이 좀 논리를 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논리가 기존의 패턴대로 그러니까 기존의 CPI 발표랑 FOMC 일정이 있던 그러니까 선반영이 되었던 그런 패턴과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이 되었다는 논리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본다면 기존 최근에 벌어졌던 FOMC 또는 CPI 발표라든지 여러분들 아마 관심이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관심도랑 중요도가 떨어졌기 때문인데 지금 들어서 특히나 이번 발표는 조금 중요도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라는 소재도 9월에 나오겠다 또는 10월로 미뤄졌다, 11월로 미뤄졌다 이렇게 가능성이 낮아진다거나 밀린다거나 기간이 밀린다거나 기존과 다른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소와 같지 않음을 느낄 수 있고요. 이로써 오랜만에 발표 내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좀 역설적이게도 방금 말씀드렸던 선반영이라는 그 논리를 좀 더 뒷받침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도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오늘 새벽 3시 반 분명히 기자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냥 금리 인하에 대한 질문을 할 텐데 이게 파월의 입에서 얼마나 조리 있게 전달되냐에 따라서 또는 얼마나 충격적이지 않게 답변을 하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 장세가 결정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그냥 반등할 수 있는 차트라고 저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에 떠나서 나스닥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차트는 비트코인은 이 포인트로부터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은 반대예요.
나스닥 차트는 오히려 신고점을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그냥 우상향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비트코인이 내려갔으니까 사실 모든 시장에 대한 또는 투자자산 전부에 대한 약간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또는 의심을 할 법도 하지만 나스닥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금리에 대한 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값이나 예상치가 안 좋았다면 사실 지수 같은 게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장세랑 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팩트는 전체 투자 자산에 대한 장세는 오히려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비트코인이 가짜 하락을 겪고 있다는 말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디커플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5일 정도 흘러간 편에 속해요. 그럼 이렇게 디커플링 되었을 때 과거에는 어땠냐? 20년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비트코인과 20년도 10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똑같은 기간 프레임을 갖고 비트코인과 나스닥을 비교해 가면서 디커플링된 과거를 비교해보고 케이스를 모아봤습니다. 사실 케이스를 모아보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은 커플링돼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국수적으로 약간 제한적으로 디커플링된 케이스가 존재하는데 그 부분을 해석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20년도 11월 케이스입니다. 비트코인을 직전에 한 2배가량 올려놓은 상태에서 크게 흔들리는 차트를 나타냈고요. 그 반대로 나스닥을 보게 되면은 20년도 11월 25일, 20년도 11월 25일 비트코인이 흔들리는 시점에서도 나스닥은 우상향을 진행시켰습니다. 지금 차트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후 결과값으로는 나스닥은 계속 올려놨었고 비트코인은 흔들리다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기간을 보면 이후 차트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20년도 11월 차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21년도 1월입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또는 좀 더 크게 비트코인은 큰 하락을 가져가고 있고 정말 장세를 안 좋게 만들어 줬었습니다. 1월 차트.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2월이 시작하기 직전의 차트를 나타내는데요. 비트코인은 하락을 했었고 나스닥은 우상향을 지켜줬습니다. 나스닥을 정확히 따지면 이 정도가 되겠는데 그 직후에도 우상향했고요. 이 전체 기간은 거의 커플링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올라갔고 그 직후에도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도 거의 따라간 것과 같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점이 발견되는 게 20년도 1월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나스닥이 올라가는 차트가 나왔고 그 디커플링이 풀리면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 시점에 정확히 말하면 2포인트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알트코인 상승장이 시작됐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해 나온다면 알트코인의 상승을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그림을 보고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오히려 반대인데요. 비트코인 차트, 비트코인 일봉 차트에서 장기선을 건드는 차트가 나오고 5월 10일로부터 진짜 하락이 시작됐습니다. 고점으로 따진다면 65K 부근부터 거의 30K 또는 28.8K 그 부근까지 내려갔지만 정확한 하락 추세가 시작된 부분 딱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5월 10일로부터 저점을 붕괴시켰고 하락을 진행시켰습니다. 하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 기점으로부터 그냥 우상향을 우직하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때를 좀 기억해보면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간 것으로 기억해요. 야, 테슬라가 이렇게 차트가 좋고 주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비트코인에 멍청하게 투자하는 사람이 있냐? 이런 말을 들었던 기간인 것 같은데 이 기간이 정확하게 디커플링된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선과 부딪히는 모습이 지금 현재랑 약간 비슷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두려움을 느낄 만한 차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차트대로 흘러간다면 사실상 망한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표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저점만 붕괴되면은 다를 부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시기상으로 반감기 패턴, 그러니까 반감기로부터 몇 년 뒤가 흘렀냐 그런 패턴에서 지금 현재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관점은 정말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뢰성을 부여하고 주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저점을 붕괴시키면 똑같은 모습이 또는 똑같은 패턴, 똑같은 두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저가는 지켜야 된다. 저가 이탈을 유의해야 된다. 생각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관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가 이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차트가 나왔는지 이 부분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개의 긍정적, 한 개의 정말 부정적인 차트를 발견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정리해야 되냐? 2020년도 11월 케이스랑 21년도 1월 케이스를 보면서
지금과 같이 디커플링된 시점이 있었고 그 직후에 올라간 차트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냥 마지막 케이스였던 저점 이탈 상황 외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해당 시나리오를 예상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때 이 정도 설명드리고 넘어가거든요. 네, 투자자라면 사실 마지막에 집중할 것 같아요. 내려가는 모습에 집중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차트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석에 대한 임기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모든 해석이 가능한 시점으로 하락이 터지기 직전이라는 임계점도 맞고요. 상승이 터지기 직전, 상승이 다시 시작하는 임기점.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아마 이번 달에 해석되는 방향성으로 가능성이 어느 한 방향으로 높아질 것이고요. 7월 달에는 아마 해설이 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임기점에도 유독 한쪽만 바라보는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정신병 걸린 것 마냥 행동하고 있거든요. 네, 여러 번 반복 말씀드렸지만 모든 반응이 예전과 다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모든 피드백이 일치하고 있고요. 정답지는 그런 행동,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거시경제 같은 이슈에 정답이 나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가져가냐, 그러니까 상승을 보냐 하락을 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이런 임계점에서 생각하고 내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투자 습관을 만드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이 임계점이 어디 있었냐? 과거에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 있었고, 하락도 똑같죠. 주봉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 포인트에서도 있었고요. 이 포인트에서도 있었고 이런 포인트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신병 걸린 것 마냥 행동하는 사람들, 나는 이때는 상승이었고 나는 이때는 하락이야, 나는 이때는 상승이었어, 이런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잘 생각하시고요. 제가 여기에 텍스트에는 과거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보여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그냥 미래로 바꿔놔도 똑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똑같습니다. 결국 투자 습관은 개선되는 것이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매번 똑같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상승을 봤으면 상승을 봤지 애초부터 포기는 안 하는 편이고 손절을 했으면 했지 애초에 상승을 안 보는 편은 아닙니다. 그걸로 이득을 보고 너가 어떤 주장을 하고 정말 구차한 말을 하는데 제가 매번 영상에 어떤 포인트에서 주워왔고 어떤 이득을 보고 있고 이런 부분 말씀 안 드리잖아요. 저번 주에 밈코인으로 5배, 10배 먹었고 이번에도 2배 이상 올라가고 이런 부분 말씀드린 적이 없잖아요. 굳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득을 어떻게 챙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각그 임계점에서는 그냥 댓글에 대현장 파티가 열리더라고요. 정말 지긋지긋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이득을 보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